팔라오에서 오신 분 이제 늦게 오셨죠? 예. 살다가 보니까 팔라오에서 오시는 분도 만날 수 있고. 홍선배님 두 분은 일단 방에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셨대요. 아, 네.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내가 그리스에서 6개월간 살았었는데 김수길 선생님. 그리스에서 케냐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에서 6개월간 거기에 배가 있었어요.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배를 제가 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그리스를 많이 아니 배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그리스에서 다 오셨군요. 그리스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역하는 좋아하는 분들이나 문재인 굉장히 취약해서 유학하는 분들은 여기는 유학생도 오늘은 유학생들이 이번에 8강 올라갔나요, 그리스가? 저 코스타리카한테 졌지. 우리 전 목사님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 사람 저 김목사가 더 잘해. 미국 쳤습니다, 아니고. 아침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좌우 분들한테 굿모닝 하고 인사를 좀 해주시죠. 이재 목사님은 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노래하라고 노래하지 마 아니 어떻게 제주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모임하느라고 힘들어하는데 설교하러 가는 그런 또 불상사가 여기 저 갑자기 지시해가지고 피할 수 없는 지시해서 사례 받은 거는 나중에 이제 먹을 거 사야 돼. 몇 사람 알겠어? 어쩐지 그 얘기가 안 나와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고. 온라인 공명으로 보냈어. 밤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다 들려나. 또 밤에 또 나갔다 왔어요? 이야. 제가 오래전에 그 로마에서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서 그 뉴욕을 가는 그때였을 거라고 기억하는데 혹시 제 실례가 안 되면 여러분 저 모바일 폰들을 죽이시든지 끄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체킨을 하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서. 그런데 누가 제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키가 조그만한 분이 어깨 정도 차신 분이 허름한 그 유니폼 같은 걸 입으시고 이렇게 체킨을 하고 계신 옆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붙어서 돕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에요. 이 드립니까? 안 나오는 거죠? 꺼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내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낯익은 얼굴인데 이 매스컴에서 배웠던 분이에요.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체킨을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아주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고 기도 좋고 많고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세계를 저렇게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흠모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마더 테레사가 했던 얘기들 여러 어록 가운데 그분이 전도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하는 마더 테레사의 그 어록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도란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 혹은 거지들에게 복수, 단수나 복수들에게 여러분 거지들이여 저 마을에 가면 저 마을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여러분 먹을 게 아주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맞는 말인 것 같아.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중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 거기에 가면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에게 가면 풍성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며 또한 프리빌리지,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오늘 MF 좀 약자를 써서 내자가 좀 기니까 MF로 약자를 쓰겠습니다. MF가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인터랙션을 좀 하면 어떨까. 혹시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그룹 속에서도 좀 이런 얘기들을 심도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요즘에 그 손석희 씨가 JTBC 거기에 9시 그 뉴스 앵커로 나오는데 꼭 시작할 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뉴스. 그냥 그게 와서 그 닿더라고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필드에 있는 우리 선교사 동기들이 MF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그 감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나요? 어떻게 보시던가요?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많이 근래에 다니는데요. 제가 2년 동안에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불려서 가기도 하고 뭐 초청받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서 갔다 온 거 거기 가면 이렇게 뭐 이름표를 주잖아요. 근데 이름표를 세 보니까 2년 동안에 21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부산하게 다녔는데 거기 들으는 그 클라이매트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성교계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그 관점들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그런 기회가 이 사석이라든가 공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저런 얘기가 나올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의 중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들이 한 대열의 한 방향, 이 자동차 휠 얼라이언먼트 하는 것처럼 한 방향 정렬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나는 그거를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리더십 중에서도 가장 힘든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KWMF의 이 성격상 큰 교단도 있고 작은 교단도 있고 큰 선교단체도 있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선교단체도 있고 이런 데서 나온 선교사 무리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웬만한 리더십을 가지고는 이들을 끌어서 가고 싶어 하는 그곳으로 그들을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저 같으면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조그마한 교단 그 선교사회를 한번 이렇게 투표를 받고 제가 지금 이번 7월에 이제 며칠 후면 저도 임기가 끝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힘든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그 아주 존경이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비판은 잘하지만 이거 끌고 가라고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기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그런 그 장르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KWMF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확실히 갖자. 그래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흔들린다. 그리고 상당히 그 낭비적 생각 때문에 이제 갈등도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콜링이 없으면 이런 일 하기가 쉽지 않다. 부르심이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게 남 살리는 일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기 좋아하는 말로 서번트란 말을 종의 리더십을 많이 쓰거든요. 섬김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흔한 남발되는 언어가 몇 개가 있는데 첫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저는 세 번째가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그런데 남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희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희생이라는 그 종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종. 생각해 보셨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래, 그게 종일까요?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 주인의 사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종이 뭘까? 자기 주장이 없죠. 예.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이 주인의 의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머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종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종이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섬겨서 성공시켜주고 나면 얼마나 그 희열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드에서 종으로 가죠. 종이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현지인을 성공시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것. 나는 그게 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KWMF가 그 스테이트먼트가 확실하면, 그게 이제 콜링이거든요. 그 콜링을 따라서
어떤 일에 이제 위탁이 되는 거죠. 커미트먼트가. 그런데 아까 말하는 그 2만 5천,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배관시하고 비판하고 태클 거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렇게 뒤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DNA를 그런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더 테레사의 그 전도의 정의, 저쪽 마을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다. 여러분 KWMF가 그런 뭐라 그럴까 올가나이제이션이 아니고 올게니즘으로 좀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KWMF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야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다. 야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좀 살아나는 그 생명체하고 접촉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포럼이 뭐냐면 모임이에요. 모임. 포럼이 바로 모임이란 광장이란 그런 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다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주 솔직히 고백해 보시죠. 지역에서 여러분 KWMF의 무슨 지역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쏙 알아주던가요? 한참 설명해야 돼. 한참 설명해야 돼.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다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KWMF가 먹을 것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그냥 자기들 밥 얻는 깡통 들고 찾아오는 그런 모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 계기가 이번에 여기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겠죠. 낭비가 아니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는 세 가지 종류가 꼭 있더라고요. 모임에는 이렇게 이제 포럼을 만들면 첫째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포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들을 모티베이트하고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펠트 니드를 만나줄 수 있는 그것 복수도 좋고 단수도 좋아요. 나는 이번에 이제 2월인가요? 2월에 내년 2월에 그 포럼이 아마 KWMF가 전환 곡선을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혹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드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그동안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불려다니면서 얻어먹기는 먹었는데 별로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그런 잔치에 가지 않고 가면은 어떨 때는 선교하고 자기의 펠트니드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얘기로 일관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슈들 자체가 그 동지들이 당면하고 있는 펠트니드를 만나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참여는 하고 오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그 내가 뭐하러 갔나? 거기 가서 이렇게 그 낭비하고 하느니 차라리 안 가고 저 집에 있었던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대관절 앞으로 한국 선교, 특별히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 이 이해 당사자들 가운데 한 4-5의 무리가 있는데 필드 프랙티셔너들의 펠트 니드를 만나줄 수 있는 그런 포럼의 장을 만드는 그 일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 나가기만 한다면 나는 우리 한국 선교계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런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제일 좀 식상한 건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기분 나쁘면 여러분 듣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선교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선교 일을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선교에 공헌하신 그룹이 5그룹이 있는데요. 첫 그룹이 선무가들이에요. 선무가들. 선교하고 무관하신 분들. 이분들의 공헌이 대단합니다. 제가 비꼬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한국 선교의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선교 현장하고 무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양반은 지금 감을 잡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선교 현장은 뭐고, 선교는 뭐고, 미션수는 뭐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헌했던 그룹이 뭐냐면 선동가입니다. 선동가, 선교 동원가들이 공헌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국 선교계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시면은,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선교적 영향력은 필드가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느낄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영어로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채널이 여러분이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외로운 그런 군상들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선동가, 세 번째가 선정가, 선교 정치가, 선교를 정치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여러분이 또 이 벼락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몸살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그건 생리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을 이게 뭐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거는 좋지만 뭐 이런 조직에 뭘 하고 그러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정가, 그분들의 이 공헌도 저는 우리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복잡한 선교적 이해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치는데 정치력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선목가가 있어요. 이분들의 영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선목가. 선교를 목회에 이용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사실 목사들이 있으면 제가 생명 걸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끼리만 얘기해 보았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목사를 욕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욕한 건 아니고, 어? 녹음하고 있죠. 올릴 겁니다. 괜찮아요. 대가 덤터기를 쓸게요. 제야뭐 이제 갈 데 없는 사람인데 내려가봤자 뭐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공헌도 대단하죠. 근데 이제 한국 선교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의 힘이 너무 세요. 선교를 소유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선교를 오운했어요. 포세스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지 파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파송했다는 걸 쉽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선교적 개념들이 무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선교 형태의 그 이해 당사자들을 이렇게 그룹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로 와야 되느냐면 마지막 5째 그룹이 저는 선전가가 나와야 된다. 선교 전문가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30년 전의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공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안목도 있고요. 선교적 경험도 실패를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자기 나름의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선교 전문 지도자들이 필드 프랙티셔너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동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열거해드렸던 네 부류의 영향력을 주시고 공헌해 주셨던 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 5번째 선교 전문가들이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이 위기에 처한 한국 선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원 투수 아니면 뭐 타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얘기를 덜어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썩 그렇게 하도 매너리즘에 젖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만 5천 명, 6천 명을 다 상대는 할 수 없지만 10%, 20%를 발리에 오게 한다면 그게 만남의 포럼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만남의 포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필요, 요구들이 뭔가를 우리는 세밀하게 때로는 과학적인 방법, 리서치, 서베이 리서치를 한다든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바울 선교회는 이 컨설팅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영역비를 주어서 아주 샅샅이 그 바울 선교의 그 현주소를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27가지 이슈가 나오니까 27가지 이슈를 사람들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너는 이거 준비해서 발표해라 해가지고 이번 독일에서 일주일간 문 걸어 잠그고 아침 밥 먹고 저녁 몇 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자기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 주인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the more you participate, 내가 더 많이 참석할수록 the more you have ownership, 더 많은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일어난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나는 KWMF가 조금 좀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발자국.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동지를 좀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그 일이 혹시 이번 텀을 맞으신 그 리더십들의 중간 점검을 하는 내년 2월이 혹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포럼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참 제 그냥 이 아이디어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시지 않으면
그냥 귀로 듣고 흘리시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젠다를 다 이 플로어에다 내놓으니까 이거는 거부하고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그 리더십 구사가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피커를 이 사람 밀어넣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저 사람 때리려고 하고 이 사람 밀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낭비는 아니겠지만은 도움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죠. 선교 대회를 포럼을 할 수 있으면 필드에서 하자. 필드를 떠나지 말자. 선교사는 필드에 있을 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필드를 떠나면 물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교적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영향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국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는 이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모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재정 전에 저기 합시다. 그 스피커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선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자. 예를 들어서 선교사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하고 목회자가 선교사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또 그런 경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의 그 목회를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액세스를 무질러 버리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이제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필드의 동기들을 살릴 수 있는 채널링을 만드는 그런 포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한국의 목회자들을 우리가 선호하느냐면 재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방콕에서 저희 교단 그 주니어 선교사들 그러니까 2년에서 7년까지의 사람들만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파송을 받고 인턴을 지나서 필드에 억셉트가 된 위로 그냥 동서남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포럼을 했어요. 우리 교단이 하는데 저도 좀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포럼에 갔더니 선교사 스피커로는 저 혼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를 하는데 근데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목회 시간에 1년의 반을 선교지를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분보다 선교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약고가 팍 죽게 만드는 거죠. 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인데 목사가 1년에 반 나갈 정도로의 돈을 다 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따로 펀드를 만나서 아니면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가는 건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컨텍스트가 또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는데 컨텍스트에 가만히 맞춰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스피커로 나온 분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판을 깨버렸어요. 나는 이 양반이 내 선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속 없는 사회자가 이 그 전자 목사가 쉐어링이 끝나니까 저를 불러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미치겠더라고 그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주 짧게 한 센텐스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말았어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 전문가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안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채널링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드쳐내고 싸매고 울고 웃으면서 치유해 나가고 새로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그 일들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겠는가. 송충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있느라고. 그래서 그 이상한 얘기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저는 그냥 물론 제가 한편으로만 치우쳐서 얘기를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이거는 평소에 제가 가진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가진 생각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도 그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우리 교단에서 전략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전략 모임을 해요.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이제 한 15년 이상 된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이거를 추진하는 분도 지금 저기 와 계셔요. 지금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지시는 그 원칙이 있더라고.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에 모금을 하지 않는다. 차라리 모금을 할 바에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가서 요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 요청하지 않고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참여와 회원들의 내는 회비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서플러스 돈이 남아요. 하고 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 분리주의자로 여러분이 저를 낙인을 찍을지 모르지만은 어제 제가 말씀했던 걸 곰곰이 생각하시면 저는 분리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선교비는 우리 모국교회 젖줄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건 제 철학입니다. 선교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일 저녁을 사시는 김정석 목사가 20수년 동안 그 사람 목사 돼가지고 담임한 이래로 한 번도 저한테 선교비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달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한 달도. 내가 내일 갈 건데 그 사람을 못 만나고 내가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 컨텍스트에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갈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작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이럴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외부에서 KWMF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만큼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체 그런 소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선교를 살리는데
혹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조금은 익스트림, 좀 극단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의 그 방향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첨가해서 쓰는 얘기 중에 하나로 목회자가 선교사들의 회의를 돕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냈으니까 스피커로 가지 말고 돈을 내고도 스피커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함수 관계를 우리가 깨뜨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라비안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라비안 많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선교회 안에도 이분들의 선교적 행태, 선교적 행전이 소개가 됐는데요. 모라비안들은 철저하게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들처럼 됐습니다. 노예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현지에서 조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주 레디컬 그 커미트먼트가 그들이 세계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선교 역사에 그들의 역사를 파헤쳐 들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선교사 되기 전부터 모라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를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세계 선교의 물꼬를 이렇게 틀 수 있을, 소수의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틀 수가 있었을까? 그게 뭐였을까? 저는 그것을 철저한 주님께 위탁된 헌신된 삶,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faith mission.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 초기를 놓는 그 저변에는 선교비를 후원받는 것도 성경적이죠. 성경에 후원을 받는 그런 규절들 냈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living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것도 성경적이죠. 상황과 환경과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를 the only way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우리 KWMF가 지금 사실 그 저는 한 3시대로 나누는데요. 첫 1세대는 재밌게 노는 시대였어요. KWMF, 그때는 KMF.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일을 열심히 해보시려고 했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3세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3세대는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필드에서 일어난 포럼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설악 포럼이니 무슨 포럼인데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선교사 동기하고 18년 선교사 동기하고 얘기를 하다가 무슨 그런 얘기를 그 포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귀담아 들을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피커로 오는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작년에 왔던 사람 금년에 오고 또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그 정도고 영향력도 반감이 되고 그것이 어떤 그분 해석은 그래요. 정치적인 블록, 힘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괜히 발 담그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양반 말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마더 테레사가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저 마을의 네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KWMF가 하는 일은 필드 선교사들이 두 손을 모으고 흥분하면서 거기 가면 내 펠트 니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있는 곳이다.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런 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0절, 11절, 12절. 10장 10절, 11절, 12절. 도둑이 오는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혹시 이게 프로페틱한 워드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면 어떨까? 저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짧은 말씀 속에 종이 뭐냐? 종이 아닌 종에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종이 하는 일은 뭐냐? 여기 그 10절 하반 부분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KMF가 바라보는 목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생명의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회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여기에 중요한 리더십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서번 리더십보다는 요즘에 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facilitating leadership이라는 말을 씁니다. 촉매자적인 리더. 촉매자적인 리더. 무슨 말이냐면 리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티베이트 끌고 훈련하고 모티베이트해서 같이 가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서 이루게 하는 사람이 리더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facilitating leadership은 꼭 굳이 자기가 앞에 얼굴을 내세우고 나타나지 않아도 일이 되게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리더가 이 시대에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못되는 것이 지가 뭘 하지 않으면, 제가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그 성취하지 않으면 안 한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리더로서 억셉트 당한다. 그런 아주 못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제 속에 그런 게. 썩어서 냄새난 그런 그 모습이죠. 근데 요즘에 이 facilitator라는 말도 곧잘 쓰더라고. 한국에 책이 한 몇 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찾아서 한 3권을 읽어봤는데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은 facilitator였다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터 속에는 서번 리더십도 들어갑니다. 희생해서 상대방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도 그 퍼실리테이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퍼실리테이터는 자기가 이름을 내도 좋고 이름이 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드에서 현지인들을 일으켜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가는 거, 나는 그게 퍼실리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공은 돌리고 과는 자기가 갖는다. 말이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하죠. 이 여담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페이북에다는 제가 정치적인 그런 글들은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99%안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좋아요라고 그 찍는다든가 아니면 뭘 또 하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전향적인 사람인지 몰랐는데 뭐 이런 식의 말을 쓰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한국의 그 문창극 씨 그 낙마 사건을 전후해서 그 리더십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나라면 어떨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라면 어떨 걸까? 내가 박근혜라면 어떨 걸까? 내가 박근혜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나는 박근혜 씨가 수천만 가지고 인사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한 사람이라고 나이브한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박근혜 씨가 왜 저럴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저 사람이면 어떡할 거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먼저 제일 먼저 사과를 할 것이다. 사과를 할 것이다. 나는 국민 앞에 나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제 자신이 패대기 쳐서 땅바닥에 넘어지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주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저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순정품 같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박근혜 씨가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나는 국민들이 틀림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씨를 안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 선교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성취했는가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드리븐 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이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자유가 없으니까 없는 자유가 부인한테, 남편한테, 동료들한테, 현지인들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게 왜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25,000명은 다 들을 수 없는데 1%를 25,000명을 들 수 있는 1%의 콜 리더를 만들어 놓는다면 나는 KWMF의
아니 한국 선교계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250명밖에 안 돼요. 250명의 사람들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히시브니스, 응집력을 갖게 됐을 때 이 응집력이 품어내는 열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우선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해서 뭐 몇천 명이 모였고 뭐가 어떻게 했고 뭐 역대 무슨 회의보다는 뭐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은 내 생명의 윤택함을 위해서 커미트된 사람들이다. 나는 저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런 그 기운이, 그런 그 영적인 기운이 여기에서 이번에 융해되고 모아져서 흘러나감으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나는 우리들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아주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